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잔뜩 화가 난 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잠깐 나올 수 있어? 내가 너처럼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갑자기 전화해서 나오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 네 말에 따라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테니까 한번 정성을 다해서 말해봐. 지은이가 약간은 농담을 섞어가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지은이는 친구 중에 가장 먼저 결혼을 한 친구입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에 비해 지은이는 항상 많이 바빠 보였는데요. 허구한 날 시댁 뒤치다꺼리를 한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제가 크게 숨을 몰아쉰 뒤 지은이에게 말을 꺼냈어요. 내 말 들으면 너 단숨에 뛰어온다의 한 표야. 설마 너 결혼하는 거야? 드디어 나한테도 동지가 생기는 겁니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뭔데 그래? 덩우 씨는 착한 사람이라 별 문제 없을 것 같던데. 안 되겠다.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지금 나갈 테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라며 지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한 식당에서 지은이를 만났는데 2달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훈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주 반쪽이 됐네. 말도 마라. 요즘 하루하루 스트레스 때문에 삐쩍삐쩍 말라간다니까. 왜? 시집살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해서 시누이 살이겠지. 두 시누이가 도끼눈을 뜨고 날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났거든. 계속 참고 있는데 이러다 곧 시누이들 깃방망이를 올려붙일 수도 있겠다 싶어. 그 정도야? 말도 마. 얼마 전엔 말로만 듣던 그 시댁 이불 빨래까지 시키는 거 있지? 생각해봐.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 이불 빨래를 나한테 시킬 생각을 해. 완전 둘 다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은 게 아니라니까. 신우이가 그러는데도 니네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처음에는 내 편 드는 것 같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히려 두 분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야. 나도 친정에서는 시누이인데 진짜 우리 시누이는 노답이라니까. 그나저나 너는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동우 씨네 부모님이 반대라도 하는 거야? 지은이가 눈까지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지은이의 얼굴에서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전 지은이는 항상 당당하고 밝은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고단해 보이는 지은이의 얼굴을 마주하며 더욱 결혼에 자신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제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냥 동우 씨랑 결혼하지 말까? 갑자기 왜? 내가 볼 때 동우 씨 완전 착해 보이던데. 물론 동우 씨는 완전 착하긴 하지. 근데 동우 씨만 보고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큰 복병이 있어.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오늘 동우 씨가 뜬금없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자기한테 누나가 있대. 아니 동우 씨한테 누나가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시누이 한 명 있는 게 뭐가 대수야. 난 둘씩이나 있는데. 시누이가 한 명이 아니더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한 명이 아니라니. 그럼 두 명이라는 거야? 두 명은 좀 그런데. 이게 말이야. 둘이 짝짝꿍해서 엄청 힘들게 하거든. 지은이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은이를 보며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두 명이 아니래. 뭐? 그럼 시누이가 세 명이란 말이야? 그건 완전 섬 넘는 거지. 순간 지은이가 격분한 채 주먹까지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은아, 틀렸어. 세 명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누이가 네 명에서 5명이래. 제 말에 지은이가 마시던 물을 뿜어버렸는데요.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인지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뭔 소리라는 거야? 4명이라는 거야? 5명이라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 오이 개수 세냐? 동구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대체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왜 한 거야? 동구씨랑 있었던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해봐. 지은이가 의자를 끌어 제 옆에 바짝 앉더니 자세히 이야기를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날 지은이를 만나기 전 남친을 만나고 오던 길이었거든요. 우선 남친과 저는
회사 상사 소개로 만나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남자친구만 봤을 때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얼굴에 그 직업에 솔로인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눈에 반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남친은 배려심도 많은 편으로 매사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남친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어요. 나영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너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뭐 숨기는 게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 사실대로 말하자면, 속인 게 맞기도 해.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말에 남친이 테이블만 내려다볼 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남친을 재촉했어요. 동우 씨, 무슨 일인데 그래? 동우 씨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동우 씨답지 않게 왜 그래? 나영아, 사실은 나한테 누나가 있어. 그건 나도 알고 있는 거잖아. 거진 집에 안 들어오는 누나가 있다는 거. 저기, 근데 누나가 한 명이 아니야. 뭐? 그럼 누나가 더 있단 말이야? 그럼 2명이야? 그게 말이야. 4명에서 5명? 순간 남친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보다가는 물었어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이지. 4명에서 5명이라니? 혹시 동우씨네 집안에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야? 출생의 비밀이라니. 그렇잖아. 지금 동우씨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배다른 누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같이 들리거든.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제 말에 남친이 많이 놀란 표정으로 세차게 고개를 내젓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단지 우리 막내 누나가 자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포함시키지 말라고 해서 말이야.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막내 누나가 군인이거든. 게다가 해군이라 한 번 바다에 나가면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들다고 자기는 없는 사람으로 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면서 혹시 나영이 너가 물어보면 누나가 4명이라고 대답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어. 남친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혔던 나머지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에 제가 연거푸 와인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남친이 미안한 듯 다시 입을 열었고요. 처음부터 말 못한 건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사연이 좀 많아서 그랬어. 사연이라니? 무슨 사연? 그게 소개팅을 하거나 하면 누나가 5명이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들 지레 겁먹고 그만 만나자고 했거든. 그래서 나한테도 지금까지 숨긴 거야? 사실 처음 나영이 너 만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나? 딱 내 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내 딴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랑 만남을 이어가고 싶었어. 내가 하도 고민을 하니까 막내 누나가 자기는 없다고 말하라고 한 거고 말이야. 남친이 식은땀까지 흘리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소개팅을 할 때마다 누나가 5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자들이 다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는 말에 남친의 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워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5명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난국임에 분명해 보였어요. 남친을 많이 좋아하고 있던 저조차도 움찔하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제가 다시 와인을 들이키다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동우씨, 미안한데 나도 지금 너무 많이 놀랐거든? 나도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무엇보다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용서가 안 돼. 그건 진짜 미안해. 근데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나영이 너한테 지은 씨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지은 씨가 신우이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한다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그걸 숨긴 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사이 신뢰가 깨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동우 씨도 알다시피
난 그동안 동우 씨한테 뭘 감추고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나도 그동안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래서 말인데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주면 안 될까? 대부분은 가족 얘기 듣자마자 그냥 도망치듯 가버리는 바람에 미처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거든.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건데? 그때쯤 이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제가 퉁명스레 물었는데요. 남친이 처음으로 상세하게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누나가 5명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집은 조금 특이한 경우야. 그러니까 첫째 누나는 하와이에 살고 있고 둘째 누나는 영국에 살고 있어. 셋째 누나는 대전에 있고 넷째 누나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 근데 대전에 살고 있는 셋째 누나는 수녀야. 그리고 막내 누나는 직업군인으로 해군에서 복무 중인데 베트남 날이 많다 보니까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말이야. 대박. 하와이에, 영국에, 수녀에, 제주도에 그리고 해군? 첫째 누나는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다가 어쩌다 보니 거기 눌러앉아서 살게 됐는데 지금은 매형이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하와이에 정착하게 됐어. 첫째 매형 아버님은 미국인이지만 어머님은 한국계 미국인이셔. 그리고 둘째 누나는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2년이 된 것인지 영국 사람과 결혼했어. 무엇보다도 셋째 누나가 완전 대박이었는데 뜻이 있어서 수녀의 길을 걷겠다고 하더니만 진짜 수녀가 됐지 뭐야. 그리고 막내 누나는 날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더나 뭐래나. 암튼 누나들이랑 엮일 일이 전혀 없다 그 말이야. 그럼 큰누님이랑 덩우씨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한 김에 다 말할게. 사실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나 구박했다고 하더라고. 왜? 설마 아들 못 낳았다고? 맞아. 그래서 낳다 보니까 막내 누나까지 낳았다는데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다나 봐. 결국 할머니랑은 영까지 끊고 살았고 말이야. 근데 뜬금없이 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물론 나중에 나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미안했다고 싹싹 빌긴 했지만 엄마는 절대 할머니를 용서 못했대.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랑 나랑 둘만 할머니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던 남친의 눈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생각에 제 마음도 편치만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친의 말을 다 듣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뒤 지은이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한동안 제 이야기를 듣던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네. 난 네가 무조건 반대할 줄 알았는데. 물론 나도 신우이가 5명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반대하려고 했지. 근데 이건 좀 상당히 애매하네. 사실 동우 씨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잖아. 난 아까 동우 씨 막내 누나가 말한 대목에서 우리 신우이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데? 동우 씨 막내 누나가 그랬다며 자기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포함시키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왠지 배려심이 있는 사람 같아서 말이야. 나쁜 시누이들은 결혼 전부터 초장에 기선제압하려고 난리도 아니거든. 근데 동우 씨 막내 누나가 하는 말은 난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게. 그런 의미로 들려서 좀 짠하기까지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시누이가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가서 어머님이랑 잘 상의해보던지. 근데 내가 볼 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긴 해. 넌 내 소중한 친구니까 진지하게 조언해주는 거야. 만약 우리 시누이들 같았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거지만 말이야. 악질 시누이들이 다시 떠오른 듯 지은이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와 헤어진 뒤 집에 가서 엄마와 상의를 했는데요. 제 말을 다 듣고 있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내 생각도 지은이 생각이랑 같아. 네 외삼촌도 누나들이 많지만 별 힘들 것도 없었잖아. 우리가 네 외숙모 힘들게 하는 거 봤니? 네 외숙모 오면 우리가 공주 모시듯 했잖아. 한마디로 모든 시누이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동우 집에 인사 가서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난 동우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 생각해봐라. 요즘에 동우 같은 사람이 어딨어. 혹시나 우리 걱정할까봐 항상 일찍 집에 데려다주고 너한테도 그렇게 잘한다며. 비록 사진으로만 봤지만 얼굴도 잘생겼고 말이야. 선입견 갖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엄마의 말에
동우 씨네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얼마 뒤 동우 씨네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비록 연세가 많아 보이긴 했지만 동우 씨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나 동우 씨 어머니가 시종일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제게 미안한 듯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기 나영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사실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게 처음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어쩜 처음 데려왔는데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지 참 기분이 좋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수줍게 웃으며 집안을 둘러보다가 거실 협탁 위에 놓여있던 액자 하나를 보게 되었고 액자 안에 있던 글자를 읽어보다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 그건 우리 막내딸이 써주고 간 거예요. 동우 여자친구가 처음 오기도 했고 우리가 나이도 많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막내딸이 걱정돼서 시부모의 행동 강령을 적어주고 갔어요. 혹시나 우리가 구식으로 행동할까봐 걱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네? 행동 강령이요? 오해는 하지 말아요. 우리 막내딸이 군인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입에 밴 모양이에요. 우리 보고 하루에 몇 번씩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많이 연습했거든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동우 씨 어머님이 행동 강령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잊지 말자.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다. 하나, 잊지 말자. 며느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는다. 하나, 잊지 말자. 아들 며느리 일에 절대 참견하지 않는다. 동우 씨 어머님이 쑥스러운 듯 행동 강령을 읽어내려갔어요. 그 모습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기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막내딸 말처럼 며느리에게만 예의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이제는 시부모도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씨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내내 참 고상하고 기품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동호 씨 부모님을 보며 더욱 안심을 하게 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상견례 자리는 부모님과 당사자만 모여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 시누이들의 얼굴은 결혼식 날 처음 봤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걱정스레 묻기도 했어요. 동우 씨, 결혼 전에 형님들 얼굴은 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한국에 계신 형님들이라도 찾아뵈야 할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누나들 바쁘다고 그냥 결혼식장에서 보자고 하더라고. 제주도 누나도 감귤농사에 펜션까지 운영해서 엄청 바쁘거든. 그리고 막내 누나는 훈련 갔다는데 결혼식에 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 난 누나가 4명에서 5명이라고. 남편이 장난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연락 한 통도 하지 않는 건 물론이었고 제게 연락도 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결혼 후 제가 얼마나 결혼을 잘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로 시누이들은 만나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첫째 형님도 그렇고 영국에 살고 있는 둘째 형님도 그렇고 휴가 때가 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비행기표까지 끊어주겠다며 놀러오라고 했어요. 거기다 제주도 형님은 펜션에 방 하나는 무조건 비워놓을 테니 언제든지 내려와서 쉬다 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잘해주다 보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제주도 형님 펜션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봉투에 돈을 담아 펜션에 두고 왔지만 그마저도 다시 보내줬을 정도였습니다. 놀란 제가 제주도 형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형님, 제가 미안해서 두고 온 건데 돈을 왜 보내셨어요? 가족끼리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괜찮으니까 맘 쓰지 마. 올케한테 항상 고마워서 그래. 그리고 올케 감귤 좋아한다며? 앞으로 감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양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사부인,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5명이면 거부감이 많이 들었을 텐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사실 우리 친정도 딸이 많긴 하지만 옳게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서방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대부분은 시누이가 5이라고 하면 기겁하고 주랭랑을 치기 마련인데 좋게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우리 사이 누님 같은 분들이라면 10명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철없는 우리 딸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칭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5 형님들은 지금도 제게 너무나 잘해주고 있답니다. 며칠 전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제주도에 사는 형님이 친정에 광규를 보내왔다는 말을 듣고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